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용 유연성 이슈가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된 이 경직성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대통령께서 하도를 꺼내셨으니까 저희 산업부하고 고용부가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에 관련해서 같이 가져야 기업들 입장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만 가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하면 이게 사회적 대화위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입장이 딱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자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되면 죽음이다. 나가면 너무 춥다. 얼어 죽는다. 소위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다시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악착같이 지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지키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 한 번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절대로 저거를 뭐 불황에서도 대응해서 내보내거나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정규직을.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안전망이 가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보수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야 된다. 다른 나라처럼. 그래야 그만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뭐 실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다. 내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고용 유연성 때문에 불안기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 라고 믿어지는 거는 결국 안전망 확충이잖아요. 안전망 확충이 돈이 들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고 유연성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서 부담도 좀 늘리고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럼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에 일부를 내놔야죠. 이게 크게 보고 이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믿는 거죠. 혹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배반다 하지 않을까, 이용만 해먹지 않을까.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죠.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그냥 서로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산업부하고 사실 바로 당사자이기도 하죠. 관할 관점. 저하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굉장히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라도 일단 해야지. 잘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저도 한 말씀. 비자 관련 딱 한 가지 좀 부총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동자의 30%가 아니고요. 그 과거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좀 기피했던 용접, 도장, 전기원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네. 거기에서만 지금 시범을 하고 그렇다고. 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대통령님 저도 네, 말씀하십시오. 그 중소기업이 제일 복잡한 지역이지. 네, 그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법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과 이 대기업과의 노사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벌어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그걸로 인해 나온 이익의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과 다른 부분에 가는 부분이 줄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노사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 대기업 노조와 그 대기업들 간의 이 타결 그리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 관련자들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은 참여자의 숫자도 굉장히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의 결정들이 오히려 영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다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자리도 내용도 이 숫자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문제를 그렇죠. 되게 많이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유연화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들의 참여도 좀 더 확대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같이 열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때는 물론 흘러간 과거의 뭐 유행가 같은 거긴 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상에 관한 거고 문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자기 입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3 하청업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사실 노조의 조직 형태도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별 노조,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따로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결국 산업별 노조 형태로 가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실 그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 정상화될 텐데 너무 하다 보면 너무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 오늘은. 어쨌든 신뢰를 회복해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느낌으로는 신뢰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과거에 불황을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 거고 노조는 노조대로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보니까 네. 그걸 또 안 쫓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최소한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 네. 우리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신 제가 어제 타운홀 미팅할 때 첫 번째로 모셨던 분이 지역 상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 사회 발전 역량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 역량이 달려 있다. 민주주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모든 게 결국은 각각의 개인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게 다 민주주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각계의 의제들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또 각 부처에서도 내부적 논의도 좀 하시고 지금 노사 경사노위 그것도 구성이 됐으니까 그 대화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